예.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형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친론에 대해서는 임철조 선생이 유교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형제는 비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형제가 누가, 이거 폐예요. 마하다는 거예요. 폐하함과 더불어 누가 흥하는가는 어디에 달렸냐? 재강과 용신의 재신이래. 재강을 쓰는 재강에 의해서 용재, 재성을 씨는 왜 이 소리를 했는 거 했더니 결국은 군겁쟁제가 일어나면 형제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을 중히 여기는 걸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찾아와라 라는 거예요. 이 각주 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적천수 지배에서는 재강희신 사이에 무겁고 가벼운 거 역시 맞네요. 희신이에요. 희신. 재강, 재용도 아니고 재강과 희신 사이에 무겁고 중경, 가벼운 것을 봐라. 역시 적천수 지배가 맞습니다. 그러면 징이보다 훨씬 낫네요. 재관과 희신 사이에 중하고 가벼운 것을 봐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역시 임철조 선생께서 수없이 이렇게 또 경우의 수를 말씀하세요. 임시와 피견은 형이 돼요. 그럼 겁제는 뭐가 돼요? 폐제니까 이게 겁제예요. 아우가 된다. 그러니 결국은 노기는 역시 동찰원. 이와 같이 얘기하면 돼요. 록은 비겁이고요. 이는 겁제죠. 그래서 만약 살이 왕하고 식신이 없어요. 이런 때 참 살중무인. 살이 또 중하고 인성이 없어요. 이건 나를 공격하는 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폐제합살. 이건 분명히 양인을 얻어서 살을 딱 합살을 한 거예요. 양인 합살이에요. 이런데 필득재력, 아우의 힘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죠. 필득재력할 것이다. 아우의 힘을 얻을 것이다. 살이 왕한데 식신이 가둬요.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인수도 양하고 봉제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비견적살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비견이 살을 맞대고 있어요. 이런 때는 필득형력, 형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관경,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위에 것은 겁제가 용신이고요, 아래 것은 비견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이 된 거예요. 일주가 약하니까요. 일단 공격이 강하고요.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 참 그게 과연 확실한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이거는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좋은 이론입니다. 관경상중, 이건 제살태과예요. 관경상중이에요. 비겁생세, 이거 큰일 났어요. 생상하여. 그럼 제살태과할 것이죠. 비겁이 조식하고 있고요. 이거 큰일 났어요. 반드시 형제의 형제가 분명히 누가 될 것이다. 나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요. 그렇죠. 반드시. 재경겁중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수재상이에요. 그 불면, 면할 수가 없다. 사마지우, 이 사마천에 대한 거예요. 사마의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아마 형제가 뭔가 좀 있었나 봐요. 여기서 지금 사마가 나오고요, 주왕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자가 나와요. 기자 아시죠?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 춘추 전국시대죠. 물론 기자는 그 앞전 시대예요. 하은주 시대예요.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가 상나라라고 그러죠. 기자는 그 시제예요. 그리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낭설이죠. 그리고 그 기자가 수만 명이 모여서 고조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또 역사가는 아니고요. 고전을 좀 공부했지만은 이 사마라는 거는 사마천이라고 해서요.
사기를 지은 사람이죠. 예. 재관이 실세했어요. 이거 재관 실세하면 거빈이 또 사령하고요. 이런 때 두려워요. 주공의 근심. 이 주공이라는 건 항상 주왕,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들을 왕으로 앉혀놓고 항상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과연 주나라가 잘 될 것인가를 항상 걱정을 하신 분이 주공이에요.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왕의 삼촌이죠. 예, 그래서 뒤지 않고 항상 그 조카를 잘 근심스럽게 잘 도와줬죠. 예. 재생살당해요. 예, 이것도 걱정이에요. 비겁이 방신해요. 그럼 좋아요. 비겁이 막고 있으면요. 대피 크게 입는다. 가히 동면이라고 해서 형제끼리 한 이불 속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자니. 예,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이불 하나에 3명, 4명이 막 몰려 자고 춥다고 잡아당기고 하면 서로 이불이 찢어지고 소음이 위로 튀어나오고 했죠. 그때가 그래도 좋은 때라고 하죠. 형제들이 많은 때가. 예. 살이 중한데 무인이에요. 이거 골치 아파요. 추세 상복. 예. 일주는 쇠한데 상관이 엎드려 있어요. 이게 할미세 영자예요. 영원. 뜰에서 할미세가 울면서 능히 없다. 더불어 같이 한탄해줄 것 같은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 할미세가 외로이 뜰에서 운다라는 것이죠. 예, 또 여기 있어요. 8번. 사랑 인복해요. 큰일 났어요. 비건무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비록 아우는 공경하나 형제는 반드시 쇠한다. 예. 이게 아우가 도와주려고 해도 형은 쇠한다라는 거예요. 관왕인경이에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재성듣기예요. 재생관원이 더 안 좋죠. 근데 형은 비록 아우를 사랑하나 아우가 무성.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 좋죠. 일주수세. 일주가 비록 쇠했다 도 인수가 왕한데 월에서 재강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무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인성의 도움이에요. 신앙 봉여해요. 이걸 골치 아픈 거예요. 겁중무관해요. 이거 골치 아프고요. 독자주지. 그래도 이럴 때는 그래 혼자 딱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죠. 자, 여기 있어요. 재경 겁중해요. 이게 군겁쟁제 일어납니다. 식상 화겁해요. 그러면 자, 가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화겁해도 결국은 재경 식상이 화겁을 해도 겁중한데도 그냥 두석 한 말에 조속자예요. 또 척포 한자의 포.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그 노래하는 것이 없다. 풍요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나쁜 소리가 나와요. 재경우겁해요. 재성이 가벼운데 겁재를 만났어요. 관성이 확실히 드러나긴 했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두연.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 콩을 삶는데 콩 가지로서 콩을 삶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콩을 삶아서 이제 두부를 만들든 뭐를 만드는데 콩대를 가지고 삶는 거예요. 형제간에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 기자의 슬픔, 이 기자의 슬픔, 기자가 수없이 말렸어요. 그 주왕이 무참히 누굴 살해하려는 걸 그냥 붙들고 막 사정을 했던 거죠. 주왕이 아주. 그래서 그냥 얼마나 주왕이 포악했냐면요. 네 가슴에 심장이 몇 개나 달렸나 보자고 그 신하들을 산채로 해부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왕의 무모함, 폭력적. 그래서 기자가 그 주왕을 피해서 이쪽으로 이제 백두산 쪽으로 왔다든지 해서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기자도 참 어진 사람이었어요. 편인과 비겁이 중봉해요. 재성이 가볍고 살이 엎드려 있어요. 미면 이건 뭐예요? 전령지 비계라고 해서
날개가 꺾어진 새가 슬피 우는 거예요. 예, 참 안 좋은 거죠. 주세 일주가 약한데 인성이 있어요. 재성을 만났어요. 본겁 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좋아요. 허락한다. 당체지 경수 해당 뭐 이거 해당화죠. 이게 당체것이고요. 그 서로 빼어난 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불론 제강지 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강의 희기라고 해서 저 위에선 적천수 지배에서는 제강과 더불어 희기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전빙 일주에 논하지 말고 오로지 의지할 것은 일주의 애증. 일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뻐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래서 심찰 의정. 자세히 마땅히 살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불험.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결국은 뭐 사마니 주왕이니 기자니 이렇게 또 할미세니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 문제고, 제가 번역하는데도 이렇게 형제지간의 우애를 이루지 못함 기자에 한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콩을 삶는데 콩대를 가지고 삶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형제지간의 애증이라고 할까요. 243번이에요. 전부 형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개의 사례 명조가 있는데, 오늘은 비겁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족족 안 된 남자분이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딱 보기에 57세신가요? 그랬는데 참 직장도 못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무슨 장사나 한다고 해도 매번 패망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있던 재산 다 까먹은 거죠. 그분의 사주를 한번 배드릴게요. 군겁증제가 일어났어요. 그 사주는요. 더군다나 대운이 또 그 비겁운으로 흐르니까 유일한 재성이 감당을 못하죠. 이 사주 봅시다. 자, 격국으로는요, 인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예요. 그래서 이게 강할 것 같지만 자수, 임수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요. 물론 인해 한목을 대고 정유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물은 물이고요. 물은 물이죠. 화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건 화한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체입니다. 토화영조에서 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러니 이 대운 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주를 격국론으로 풀면 딱 들어맞죠. 인격이죠. 정인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격이라고 하고 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임수가요, 자수나 임수나 천간으로 투출한 거예요. 이거 상신이 투출했다고 그랬죠. 상신이 투출했는데 하나가 잡고 있지만 이 정화가 또 하나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신이고요. 요거는 정화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구신이 되잖아요. 구신이 되라. 상신과 구신이 아주 천간으로 투출한 사주입니다. 이 격국론을 풀면요, 사주가 참 좋은 사주가 돼요. 그러나 억부론을 풀면 이 사주. 그러나 이 수는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체 토와 영재에서 토를 안 쓰고 화를 쓰면 목도 좋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수는 그래도 넘어가요. 그러나 유나 신운이 들어오면요, 이 신운에는 물론 이 자수가 있어서 풀어준다고 해도 조금은 좀 고통스러운 사주가 되죠. 이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어서 요 정유를 또 설명을 하세요. 이 재성이 이 인성을 깨트리지 못한다. 이 정화가 개두에서 라고 했지만 오히려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사주다. 이 자수가 해결해주는 사주가 되죠. 그럼 이게 상신이 되니까요. 격국론으로는요. 좋습니다. 그래서 격국론으로는 무난한 사주예요. 그렇지만 형제가 좋다고 그랬지 이 사람 사주가 어떻다는 건 얘기는 안 했어요. 형제가 모두 7인인데 모두 서양 글 공부를 했다라고만 했지, 또한 형의 제격,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했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자, 봅시다. 병화생호 춘초, 이 노래예요. 맞아요. 말해서 상화유염, 불을 도와서 유염,
연기가 일어나니까 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부작왕론 왕하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왕하진 않아요. 월간의 임수가 통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자, 사랑무제, 살이 왕한데 제할 것이 없어요. 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희귀, 정임인의 합하이 인성으로 화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이 살을 뭐죠? 인성이 화살해주는 사주다. 이난이 은 어려운 것으로서 은혜를 삼는 것이니 시지의 재성은 유금이요 생관괴인 관을 생해서 인성을 깨트리고는 있지만 우득 정화 개두 이 정화가 개두라서 위에 덮고 눌러서 어떻게 한다 불능극목 능을 뭐죠 능이 목을 극하지 못하게 한다. 소위 동포7인 형제가 7인이에요. 그래서 개취서양이다. 모두 글공부를 나아갔다. 또한 형의 재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주는요 격국론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참 좋아요. 설명에 의하면 초범의 병화인지라 신약하다. 다행인 것은 정임인의 합하에 인한 것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은혜로움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목이 용신하다. 그러나 대운은 개두나 절강은 되었지만 지지가 수금으로 관성과 재성대운으로 흘렀는데도 동포칠인이 모두 서양 또 형에 재경한 것을 보면 격국론 시대나 있을 수 있는 명조 설명이다 라고 했죠. 이 격국론을 풀면 딱 맞는 사주예요. 자, 오행체형론으로 먼저는 수오행이 4.5예요. 수목이 강간해요. 4.3이고요. 그래서 수오행이 4.5로 종조오행이 되니까 수체 토화용조이나 토오행은 0.0이에요. 없어요. 불용하고 차오행인 화오행이 용신이고요. 모오행이 희신이에요. 인월에 태어난 음년생 건명으로 역대운이 재간으로 흘러 불미해 보인다. 물론 형제들이 모두 그 소양이 됐다고 하고 명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형제가 있다는 거 보면 그럭저럭 잘 산 거는 살기는 한 것 같습니다. 243번입니다. 예. 천간으로 다 팔았죠. 말년운이 좋고요. 이렇게 좋고요. 이 신유대운이 문제예요. 저 임목을 분명히 신금이 들어와서 깰 테니까요. 그러나 역시 상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금이 들어와도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그렇게 썩 직접적으로 타격은 안 받을 것이다. 만약 여기가 토가 들었다든지 하면 곧바로 임목이 깨져버리죠. 사주 구조가 참 희한하게 된 사주 구조가 많아요. 자, 이건 양인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프로그램에서는 화기격이라고 해요. 이걸 빨갛게 해놔야 되는데요. 이 설명이 이렇게 빨간 걸 해놓은 것은 왜 했냐면 징의에서는 요걸 싹 다 뺐어요. 여기서부터 하고 여기까지 여기로 붙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조라고 해서 임철조 선생이 내 사주와 연월일이 모두 같다. 오직 바뀐 것은 임진시다라고 해서 이 경인시가 임진시로 바뀐 것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화기격이 됐는데 임진시가 되면 여기에 임진시가 되면 절대 누계 합화가 되더라도 화는 안 해요. 그냥 이 계수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임수가 용신이 되죠. 그럼 결국 똑같은데 이 5세 이후부터 철저 선생은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순대운까지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오순대운서부터 5, 6, 7, 8대운까지 40년간이에요. 80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운에 계속 좋으셨던 거죠. 양인격이라고 했지만 화기격, 무게합화돼서 저 경금을 못 쓴다라는 것이죠. 차조, 양인당관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양인격의 우봉생황하에서 더욱
꺼리는 것이 있다. 무게합파에서 화화 됐다. 쟤는 모두 어떻게 됐어요? 중겁이 소탈. 예,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자가 그냥 저 경금을 다 물어뜯죠. 형제가 6인인데 개불성기 모두 그릇을 이루지를 못했다. 일찌감치 누를 만났는데 누를 만나서 불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여조 나의 조는 연월일시 개동 연월일까지가 개동 같다. 환일 하나가 바뀐 게 임진시다. 임진시예요. 약살 살이 약해서 불능상제 살이 약해서 그걸 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역시 6형제 나도 6형제가 있었다. 그러나 역덕 등력하기를 등력자 일찍 똑똑한 자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여 개불종 그 나머지는 멍청했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죽고 나머지는 멍청했다는 거. 자기 자신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자기 사주 공부를 해갖고 이 50대서부터 풀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80까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 끓을 타자예요. 타루파가 누를 잡아당겨서 집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의에서는 여기까지 빨간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의가 확실하게 어떤 사주를 딱 보면 이 사주는 내 사주와 비슷하고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적천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죠. 결론적으로 겁인태왕해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징의에서는 개불성기 조루 불감해서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해서 요 빨간 거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재관 무기하고 형제 반서. 재관이 무기하면은 오히려 형제가 작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류라고 하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불여무타 이것도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여야 그러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그러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여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형제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관살이 태왕하면서 역시 상관이 사그라지면 반드시 신앙하면서 신과 제가 아울러서 왕해야 되고 관인이 통분하면 가던 우에 돈지정. 그러니까 충분히 우애가 있고 우애가 돈독하면서 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서요. 여기까지 징의에는 빠진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설화가 증조한 징의에서는 임출조의 명제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설명한 부분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결론적으로 차조는 경의 시기에 증주자보다 더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무게합파 화기격이 염산격이 되어 개수는 사라지고 재성인 경금만 유일하게 남아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로는 10.8로서 초과종주, 극왕종주 오행이에요. 그래서 화체 수금 용조행이나 수금 오행이 불행하고요. 그래서 목화토 오행 중 목화 오행이 용시 된다. 그래서 올해 태어난 음년생 건명으로 역대운인 동방 목대운으로 흘러 중년대운까지는 호운이에요. 결국은 이 사주는요 철조선생하고 정반대예요. 4대운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목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호운으로 보인다. 물론 오순대운 계축대운부터는 불운이 된 명제예요. 그러면 오순대운 계축대운부터 임철조 선생은 좋았고요. 이 사주는 사순대운까지는 괜찮았다라는 사주예요. 자,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해드릴게요. 244번입니다. 맞습니다. 이 진대운 빼고요. 여기 사순대운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계축임자, 신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임철조 선생하고 반대예요. 여기 임진시가 있었다면 종을 못하죠. 절대. 그래서
화기격이, 화화기격이 됐어요. 화체, 목화, 토, 순영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은 좀 흘렀는데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비겁의 피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사람 이름을 없앴습니다. 비겁의 폐해. 여기 있네요. 네, 피해. 예. 보세요. 정미, 경술, 정사, 병호예요. 이 경금을 이걸 쓰는 거예요. 왜 쓰냐? 이 술미 화가 되지만 술토 속에 근을 내리고 있고요. 월주가 술토라 저 경금을 쓰죠. 그러면 이 경금을 포위해서 모두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 56세인가요? 56세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겠네요. 예, 이 7세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 진대운 빼고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임계수운이 오면 어떨 것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중년의 이 어려운 고비. 그러나 여보세요. 초년에 이렇게 좋아서 부모 복이 있었고요. 어디까지 괜찮았냐? 대학까지도 그럭저럭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직장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화닥거리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재산 가지고 하다 사업을 조금씩 하다가 까먹고 그럭저럭 여기까지 와서 그냥 저한테 제 사주를 본다. 사주 좀 봐주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주를 보고서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계세네요. 그랬더니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까먹고 전부 부부 떠나고 자식 떠나고요. 혼자 산다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저 경금 하나 때문에 모든 신세 조져버린 거죠. 굴곡쟁자로.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 사대운을 벗어나면 이 갑대운도 또 안 좋죠. 이 진, 이 개임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갑대운 되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형제의 장에서 제가 배드리려고 이걸 하나 이름을 바꿔서 제가 비겁의 폐해를 제목을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